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혼 위기입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저,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였고 세 남매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언니랑 남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타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까지 결혼을 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당시 남자친구, 현재 남편이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해서 결혼 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같이 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별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곤 누나 한 명밖에 없어서 저희 부모님을 본인 부모님처럼 잘 모셨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편은 딱 하나 있는 누나를 1년 넘게 못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조심하자며 작년에는 명절 때도 시부모 기일 때도 전부 안 봤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시아버님 기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작년에는 누나를 한 번도 못 봐서 올해는 꼭 보고 싶다고. 자기만 혼자 가서 누나랑 부모님 묘소 들렸다가 점심 먹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야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늘 볼 수 있지만 남편은 하나 있는 피부치를 1년 넘게 못 봤으니까요. 게다가 돌아가신 시아버님 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는 김에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도 챙겨줬네요.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누나 만나고 와서 이틀쯤 지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라고 검사 받으라는 연락이었어요. 남편이 누나랑 점심을 먹었던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심지어 같은 시간 근처 테이블 손님이었다네요. 남편이 밀접 접촉자라서 저랑 아빠랑 엄마도 전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친정 식구들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언니랑 남동생이 돌아가면서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시국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고. 엄마랑 아빠랑 건강도 안 좋으신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고. 남편이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는데 엄마 아빠 걱정 때문인지 언니랑 남동생이 쉽게 수그러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남편도 잘 알아들었고 미안해한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네요. 직접적으로 욕이나 비속어는 안 썼지만 딱 봐도 너무 기분이 나쁜 말들이었어요. 생각이 없다. 엄마 아빠 돌아가실 뻔했다. 그렇게 누나가 보고 싶더냐. 그럼 누나랑 살지 왜 결혼했냐.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남편도 터졌어요. 그럼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리 말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쓴소리 좀 들었다고 삐진 거냐. 엄마 아빠 가지고 협박하는 거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저도 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그냥 답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내가 따로 나가서 살자고 하면 나가서 살래? 라고 물어봐서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리 그래도 건강도 안 좋으신 부모님을 두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 아빠 두고 어떻게 갑자기 그래. 시간 조금 지나면 다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실수였나 봐요. 남편이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하자더니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나는 1년 7개월 동안 하나 있는 가족도 못 보고 살다가 아버지 기일에 누나하고 점심 한번 먹었다가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가 됐다. 처형 식구들, 처남 식구들 코로나 핑계대고 장인어른, 장모님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인스타만 봐도 매달 어디 놀러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데 누가 더 나쁘냐.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혹시 위험할까봐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회사 집 이렇게 1년 7개월을 살았는데 도대체 누가 더 나쁘냐고.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언니네랑 남동생네는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거요. 하지만 거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따로 나가서 살자네요. 그리고 앞으로 처형이랑 처남은 안 보고 살고 싶대요. 만약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하자네요. 자기도 이런 선택 강요하게 해서 미안한데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것도 엄마 아빠 들으실까봐 소리 내지도 못하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전 못 살아요. 그렇다고 몸도 안 좋으신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5년 동안 같이 잘 살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쓴소리 해주셔서 뒤늦게 정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리면서 댓글 달리는 거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분가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분가하자고 했던 건 내가 속도 상하고 술도 마셔서 했던 소리라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분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네요. 이렇게 착한 남편인데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래도 처형이랑 처남은 앞으로 보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네요. 이번 일로 터지긴 했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전 멍청하게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전혀 몰랐네요. 남편이 엄마 아빠 선물 사다 드려도 나중에 보고 별로 필요도 없는 거 샀다고 트집도 잡고 다 같이 가족 식사할 때마다 식당 알아보고 예약하고 하는 거 혼자 다 하는데 고맙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누나가 때 되면 제철 재료들 보내주는데도 고맙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네요. 이 외에도 시시콜콜한 것들 많은데 굳이 말하고 싶지 않대요.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도 남동생도 남편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걸 그냥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둘이 서로 손잡고 미안하다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남편이 언니랑 동생이랑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엄마 아빠도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엄마 아빠도 엄청 화를 내셨어요. 요즘 우리 둘째 사위 왜 이렇게 웃지도 않고 풀이 죽어 있었나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남편 손 꼭 붙잡고 본인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언니랑 동생한테 전화해서 우리도 미안하고 고마워서 함부로 못하는 사위한테 너희들이 뭔데 트집이냐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지난 5년 동안 엄마 아빠 2주에 한 번 병원 갈 때 몇 번이나 따라왔었냐고. 그거 다 둘째 사위가 데려다주고 챙겨줬다고. 너희들보다 진짜 자식 같은 건 둘째 사위라고. 어차피 작년부터 우리 얼굴 보러 온 적도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아빠 보러 올 생각 하지 말라고 혼내셨어요. 너네 때문에 둘째 사위가 자리 비켜줘야 하면 우리가 너네 보고 싶지 않다고 저희 남편 편들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 모습 보니까 엄마 아빠도 저렇게 우리 남편한테 고마워하는데 저는 그동안 뭘 했나 싶더라고요. 또 엄청 울었어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 혼 많이 났고요. 아빠가 혹시 분가하고 싶으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살라고. 집 구해줄 형편은 못 돼도 우리 사위, 가구랑 가전은 새로 다 사주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남편은 자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곤란해지셨다고 계속 울기만 하고요. 많이 혼나고 많이 울고 덕분에 뒤늦게라도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방에 들어왔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저리 화를 내시냐고 막 소리치길래 제가 쓴 글 링크 보내줬어요. 저처럼 댓글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네요. 정신 못 차려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턴 제가 잘하면 되니까요. 조언해주신 분들, 쓴소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착한 남편, 사랑하는 남편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면서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저와 언니, 남동생은 당연히 욕먹어 마땅하지만 엄마 아빠 욕이 너무 많이 달려서 남편도 힘들어하네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은 저희 새남매 결혼시킬 때 쓰고 본인들 병원비와 치료비,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도 남편한테 많이 고마워하셨고 3년 전,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언니랑 남동생 다 모아놓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저희한테 줄 거라고 못 박으셨어요. 참고로 아빠는 이번 일로 언니랑 남동생이 괘씸하고 못됐다면서 걔들이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한다고 당장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고사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한테 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네요. 지방 아파트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재산의 거의 전부입니다. 남편 말로는 그 이후로 언니랑 동생이랑 좀 서먹서먹해진 것 같다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언니, 남동생의 행동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추가로 계속 댓글들 보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니랑 동생이랑 인연도 끊고 집도 분가하는 쪽으로 남편과 얘기해 볼게요. 글 지우지 않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댓글 보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하루 지나고 났더니 더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제 잘못 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분가하자고 설득했는데 엄마 아빠 걱정돼서 마음이 불편하고 선뜻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다네요. 진짜 이렇게 착한 남편을 너무 힘들게 했네요. 그 와중에 언니랑 동생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오고 난리입니다. 당장 글 내리라고 하는데 절대 싫다 했고 그런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소리 듣고 또 화가 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살고 계신 아파트하고 작은 농지를 남편한테 증여해 주시기로 했어요. 자식 잘못 키운 죄로 험한 꼴 당했으니 이렇게라도 꼭 사과하고 싶다고 남편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언니랑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제 여기 둘째 사위 집이니까 너희는 앞으로 발붙일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걱정되고 보고 싶으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 데려가라고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보면서 제가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었구나를 느낍니다. 남편한테는 정말 한없이 고맙고요. 쓴소리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를 3개월 만나 혼전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친언니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한숨 나옵니다. 언니를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데 정신 차릴 만한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전 23살, 언니는 25살, 언니 남친은 28살입니다. 현재 언니랑 동생 저 이렇게 세 자매인데 부모님으로부터는 독립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대출금은 제가 전부 갚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중요한 할 얘기 있다고 말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 남자친구랑 내년쯤에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웬 결혼이냐, 임신이라도 했냐고 설마 하는 마음에 말했는데 맞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언니한테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지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우라고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언니는 처음에는 제 말이 틀린 거 없다면서 지워야겠다고 그랬다가 남친한테 설득당한 건지 갑자기 낳겠다고 우기네요. 지금은 임신 5주차 정도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언니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첫 번째, 언니 직업 특성상 기술직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경력 쌓아가는 분야인데 언니가 인턴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경력이 단절된다면 나중에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경우 언니가 스스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언니도 남자 쪽도 모아둔 돈이 없어요. 언니는 월에 200 정도 버는데 남자는 월에 180 정도 번다고 합니다. 언니는 오전 출근해서 오후 8시쯤 퇴근을 하고 남친은 일반 직장인 출퇴근하는 시간에 출퇴근합니다. 이럴 경우 애 낳기 전부터 산부인과에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이 없어서 돈돈거리며 돈에 허덕이며 살 것 같습니다. 언니 말로는 남친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책임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성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일한다고 해도 벌어봐야 100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럼 언니가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직업이라 퇴사를 해야 되는데 300도 안 되는 돈으로 셋이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언니 말로는 남자 쪽 부모님이 건물을 사놓은 게 있어서 지금은 현재 동네에서 살다가 내년에 상가 있는 건물로 이사가고 1층에서 요식업 사업을 부모님이 1억 지원해줘서 시작한다는데 참고로 언니는 다른 지역 연고지 없거든요. 남친 부모님이 있는 동네고 현재 남친은 원룸 월세 사는 중이에요. 아무튼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면 월에 500 이상은 무조건 벌 자신이 있다고 남친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망하면 어떡하냐고, 망하면 빚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초기에 대출받는 게 없으니까 망해도 빚 안 생긴다면서 태평한 소리를 하네요. 그리고 만약 남친 말대로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하면 언니는 무조건 독박육아 당첨이겠죠. 세 번째, 이게 제일 걸리는 건데 남친과 만난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3년 이상 만난 거여도 결정할까 말까 한 건데 100일도 안 된 남자친구네요. 뭘 믿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만난 것도 어플 통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막말로 말하면 남자가 번호 바꾸고 이사 가면 어디 있는지 알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주변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뭘 믿고 애 때문에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남자 쪽에서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결혼하자, 이상형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지만 언니는 그래도 결혼은 2, 3년은 만나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답장을 해줬어요. 네 번째, 거슬리는 말들.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언니 남친이 흘러가듯 한 말들이 거슬립니다. 너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람 피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니가 직장 동료와 남자친구와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직장 동료분이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선수 쳐서 계산을 하는 바람에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 후에 남친이 땡땡씨 나중에 술 사줘야 되는데 밥 사줘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했답니다. 본인은 얻어먹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했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언니가 통통해서 뚱뚱한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뚱뚱해지기 전 통통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체중이고요. 근데 언니 남자친구와 셋이서 걸어갔는데 제가 출퇴근을 걸어서 3, 40분 정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언니 앞에서 그래서 동생은 살이 안 찌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전 약간 당황해서 살 안 찐 건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지만 언니는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지 기분 나쁜 티도 안 나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언니 친구 중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친구가 있어서 언니가 초기에 그 친구한테 어떡하냐고 아프냐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말하기 껄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남자친구랑 같이 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셋이서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언니가 그걸 남자친구에게 말해봤는데 남자친구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내가 그것까지 네 친구한테 해야 하냐며 노발대발 화냈다며 울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 거 저도 알겠지만 굳이 화내면서 얘기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5번째, 애가 불쌍합니다. 솔직히 위에 나열한 이유들만 봐도 축복 속에서 원해서 생긴 아이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격이 되는데 언니가 나중에 아이 보면서 쟤만 아니었어도 결혼 안 하는 건데 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언니한테 그럴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안 할 걸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좋은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보여서 애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것 같지가 않아서 애가 불쌍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언니도 애한테 미안해하면서 살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언니의 결혼 출산을 말리는 이유입니다. 언니한테 위의 내용 중에서 4번 빼고 말해주면서 그냥 낳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네가 낳지 말라면 낳지 말아야 하냐 라면서 따지네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말한 거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일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오빠네서 살다가 내년에 이사 가야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몇 개월 때 그만둘 건데 그랬더니 어제 낳기로 결정한 건데 그런 세세한 계획을 어떻게 벌써 정하냐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인생이 달린 결정을 하는 거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먼저 세워보고 괜찮아도 결정할까 말까 한 걸. 막상 낳겠다고 하고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 말이 듣기 싫은지 이렇게만 대답하고 말더라고요. 왜 애를 낳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일찍 하고 싶기도 했고 남친이 책임지겠다고 확실하게만 말하면 나을 생각이었고 지우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낳는 게 더 무서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지우는 게 더 무섭다고 그러네요. 처음에도 지운다고 했다가 왜 낳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책임진대 딱 이 7글자로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언니 남친한테도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대책도 제대로 없고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왜 낳자고 설득하냐고요.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언니는 임신 5주차고요. 임신해서 애 낳겠다는 사람이 그저께는 콜라 먹고 어제는 매운 떡볶이 먹으면서 개맵다고 그러고 있어서 그렇게 매운 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엄청 매운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면서 떡볶이 먹는 거 보고 솔직히 생각 없어 보였어요. 걱정입니다. 오늘 언니한테 남자 쪽 부모님께 말했냐고 물어봤더니 다다음 주에 말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말할 거면 최대한 빨리 말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랑 동생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는 동생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저희 집안이 할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알게 되면 영 끊고 살라고 화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딸이라고 생각하고 언니가 설득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 잘 봤습니다. 전문직이고 기술직이고 질문의 논점은 그게 아닌데 다들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 것 같네요. 기술직이라고 생각이 들면 기술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 걸 쓸데없는 거에 말이 많으셔서 좀 놀랐습니다. 다들 기술직이네, 전문직이네, 쓸데없는 부분이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도 기술직으로 수정할게요. 3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20대 때 연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재까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대처를 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남친을 제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제가 했던 대처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려 4년을 만났다는 것도 이해 못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4년의 시간을 글로 적는 거라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친구 모임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몇 년 뒤 다시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사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면서 가스라이팅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없었으니 가스라이팅인지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첫 회식날 남자친구가 식당 밖 주차장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나 보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옆에 있는 남자 직원에게 기댔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차장님이었고 직급이 높았기에 제가 기댈 이유도 기댈 만한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회식 가는 걸 반대했고 회식한다고 하면 식당 이름 알아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제가 술을 못 마시다 보니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요즘 세상 무섭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또 잘 지내다가 한번 대판 싸워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뺨을 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거라 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 남친이 사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완전 눈빛이 돌변하면서 저를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아무런 대비 없이 길에 날아가듯이 넘어졌고 팔, 다리 다 쓸렸습니다. 그대로 일어났는데 또 밀어서 또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자기가 사준 핸드폰 던지냐고 고장났으니 사놓으랍니다. 다시 사주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사오랍니다. 제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도 못 눌렀습니다. 1을 누른 걸 보고 왜? 신고하게? 이러면서 폰을 또 던져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몰려서 그 남자가 일단 차에 타자고 해서 차에 탔는데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갑자기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차에는 또 왜 탔는지 참 등신 같죠.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왔습니다. 누가 신고했나 보더라고요. 경찰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는데 또 등신같이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왜 그렇게까지 돌변했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세상 등신이 따로 없었죠. 그냥 불쌍했어요.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컸을까? 내가 보듬어주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나게 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화나게만 안 하면 그런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나이 먹으니 생각이 든 거지만 폭력적인 남친은 평소엔 정말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 모습에 또 마음을 다 열어버리고 만났네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 이딴 생각하면서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고 결혼 전제하에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데 생활 패턴 면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주 싸운다는 것이었죠. 말투 하나에 싸움이 나고 정말 사소한 걸로 싸움이 나서 늘 끝까지 갔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처음엔 이런 폭력적인 남자 못 참는다고 짐 싸서 나갔다가 잡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중간에 심부름센터에 연락해서 제 짐을 몰래 빼달라고 했는데 걸려서 또 잡히고 그래서 기분 맞춰주면서 엄마가 집 구해줘서 그 집에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눈치 보면서 짐 싸는데 이사 안 가면 안 되냐고 첫날에 붙잡혀서 제 제일 중요한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서 이사를 못했습니다. 며칠 또 구슬려서 집만 갖다 놓고 여기서 자겠다 라고 합의하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제 됐다 싶어서 바로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 극단적인 선택한다고. 안녕. 이러고 끊더라고요. 진짜 그 남자 정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저의 집에 찾아올 수 있으니 주변 순찰을 돌고 있겠다고 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불안에 떨면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왔더라고요. 술 마신 것 같진 않아서 정상적인 대화가 되려나 싶었습니다. 달래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 집 앞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헤어져 주겠다고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 하길래 안 된다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미친 듯이 울다가 갑자기 헉헉대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고 쓰러졌습니다. 실화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쉬어하는 건가 너무 화가 나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 부르는데도 그냥 쓰러져 있었고 119 대원들이 왔습니다. 제가 좀 떨어져 있어서 몰랐는데 술 마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제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동의 없이는 이동을 못한다고 환자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갑자기 깨더니 안 간다고 해서 대원들은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제발 나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실 창문 쪽으로 가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창틀에 걸터 앉아서 잘 살아라 이러는데 그 당시 저희 집 3층이었거든요. 진짜 객기불이나 싶었는데 진짜 뛰어내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바지 허리띠를 잡았는데 정말 뛰어내릴 것처럼 너무 세게 힘을 주더라고요. 제가 힘을 주다 포기하고 뒤돌았는데 아무 소리 안 나서 진짜 뛰어내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경찰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라고 하셔서 금방 오겠다고 하셨고 그 통화 소리를 듣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군요. 경찰분이 오시기 전에 나가버렸고 경찰분이 바로 뒤에 오셔서 방금 나갔다고 했더니 나가보자 해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경찰 만날까봐 엘베 타고 내려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때부터 경찰이 말을 거는데 자기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하고 같이 계시던 여경분이 저를 따로 불러서 딱 보니 목숨 끊을 배짱은 없는 것 같고 보복은 할 것 같으니 이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저 먼저 나오는데 그날은 정말 편히 잤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사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렇게 4년간의 질긴 인연이 끊어졌고 그제서야 내가 뭐에 씌었구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회사에 찾아오진 않을까 두려웠지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다더군요. 그 후로 다시 5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랑 헤어지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고 겨우 누구를 만나면 그 남자가 저의 집에 찾아올까봐 늘 두려움에 떨고 덩치 큰 사람만 보면 저를 손찌검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멀쩡히 잘 산다고 하네요. 원래 멀쩡한 남자인데 제가 그 남자를 화나게 해서 그 남자가 그 지경까지 된 건가 싶고 제 탓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만나면서 그런 행동 보자마자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도 들고 이제는 제발 좀 빠져나와야 하지만 전 아직도 그 남자가 꿈에 나옵니다. 매번 칼을 들고 저를 쫓아와요. 길에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이 타던 차만 봐도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후회도 되고요. 요즘 매체에서 계속 미투 사건이나 학폭 사건이 이슈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라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 싶고 어떻게든 제 트라우마를 깨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을 때 또 그 남자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과 혹시나 그 가정이 깨진다고 하면 당연히 제 탓을 할 거고 또 질긴 악연이 이어질까 싶어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31 여자입니다. 현재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1년 10개월 사귀고 있고 남자친구는 3살 연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 상견례와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어서 일단 혼인신고도 미루고 올해 초부터 생활만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일은 그만두고 이직 중이고 남친은 현재 일을 하는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살아온 이후부터 애 같은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저 같은 사례인분들 중에 극복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남친의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별 상관없는데 집안일을 못해요. 지금이야 제가 이직 중이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지만 몇 달 후에는 다시 복귀를 할 테고 결혼 후에 쭉 맞벌이로 살아갈 것 같은데 적어도 자기가 어지르고 방치한 건 자기가 치웠으면 합니다. 저만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할까봐 걱정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고 물건도 제대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집안일에 전형적인 게으른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 딱 그때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잔소리를 해야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에서 노트북 하면서 마신 페트병이나 쓰레기들을 그냥 방치해둡니다. 옷장도 엉망이고요. 이불 정리 같은 건 당연히 안 하죠. 쓰레기는 아침에 항상 저 대신 버려주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통에 새로 비닐을 씌우는 것도 까먹어요. 이상하게도 게으른데 아침형 인간이라서 쓰레기 버리는 건 어느새 남친 몫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쓴 다음에는 그냥 썼던 그 자리에 내려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없습니다. 청소하라고 시키면 그냥 청소기만 휘리릭 돌려요. 먼지를 턴다거나 얼룩진 곳을 닦는다거나 그런 개념을 모릅니다. 밥 다 먹고 싱크대에 그릇 물 담아 놓는 것도 제가 알려줘서 하는 중인데 제 말뜻은 나중에 제가 설거지를 할 때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남친은 그저 물 담그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물줄기로 살짝 적시면 되겠지 라는 마인드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차라리 게으르고 더러우면 모르겠는데 게으르지만 사람이 더럽거나 불쾌하지가 않아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식사 예절이 발라요. 깨끗하게 먹고 샤워하거나 씻는 것도 대충 씻을지언정 제깍제깍 잘 씻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면 그 부분을 수용을 잘하고 납득도 잘하는 편이고 자기 주장이 확고하긴 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듣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몇 번이고 이 얘기로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페트병이라고 말하면 후다닥 치우고 제가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스스로도 집안일 자체를 그동안 20몇 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온 터라 잘 몰라서 그런다. 노력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합니다. 정말 몇 개월을 제가 애 키우듯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지 제가 너무 몰아가는 걸까요? 추가. 처음 글 써봤는데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 내어 적어주신 조언들, 쓴소리, 공감하는 말씀들. 제 생각을 정리하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결혼 전에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고 의견은 다르지만 모든 조언들 다 수용하며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악이 있는 엉뚱한 소리 하시는 사람도 계시던데 그만큼 다양한 분들이 제 글을 봐주신다는 것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몇몇 분들의 말에 공통된 부분은 결국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더군요. 이 말은 제 고민 말고도 다른 모든 사람 관계에도 통하는 조언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어떠한 결점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어느 현명하신 분이 달아준 댓글 하나만 박제할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안 맞아도 말투나 표정으로 모든 게 용서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죠. 글에는 쓰지 않으셨더라도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그분에게 느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생활 습관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완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속 시원하게 이 결혼 관두라는 사람들이 태반일 테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행간에 담아내지 못한 두 분만의 시간이 있었을 테니 솔직히 그동안 계속 혼자서 앓다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자 쓴 글인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하니까 부끄러워져서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상황인 또 다른 누군가가 제 글을 찾아서 읽고 댓글들을 보며 저처럼 도움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글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진심 어린 말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조언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